네, 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동영상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표를 보고 합의곱 고배합을 만들어서 진리표를 부울 대수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거를 했더니 간단하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부울 대수의 정리나 공리, 법칙 같은 걸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카르노 맵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이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PL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지 않으면 일일이 우리가 그게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반면에 간단해지면은 프로그램이 간단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합의고 고배합 그리고 카르노 맵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식을 왜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적용을 해봐야지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진리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대수가 3개일 때는 경우의 수가 8가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8가지에 따라서 각각의 우리가 결과값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값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싶은 결과가 요 ABC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고민을 조금 했어요. 이거 예시를 뭘 들어줘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선생님도 커피를 잘 모르지만 그냥 커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를 커피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커피콩입니다. 원두라고 합시다. 커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원두. 그리고 B는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 그리고 C는 우유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000의 뜻은 뭐냐면 원두랑 물이랑 우유가 모두 없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뭐 F1, F2, F3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뭘 만들 수가 없겠죠. 한번 메뉴를 한번 정해 볼게요. F1은 아메리카노, 그리고 뭐 F2는 카페 라떼, 뭐 F3은 뭐 에스프레소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일단 뭐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 원두랑 물이랑 우유가 모두 없으면은 뭐 아메리카노가 됐든 카페라떼가 됐든 에스프레소가 됐든 다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 만들 수가 없다. 0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원두랑 물이랑 없는데 우유만 있다. 그럼 뭐 당연히 얘네들 만들 수가 없겠죠. 다 원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A가 0일 때, 원두가 없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없네요. 여기는 일단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원두가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원두가 있을 때, 원두만 있으면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원두랑 우유가 있다면 카페 라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일단 원두가 있으니까 에스프레소는 만들 수 있겠죠? 아메리카노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두랑 물이 있다면 뭐 원두에다가 물을 탄 게 뭐 아메리카노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메리카노는 만들 수 있고 에스프레소는 만들 수 있지만 우유가 없으니까 라떼를 못 만드네요.
그럼 여기 0이고, 여기는 이제 다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나 에스프레소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진리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원두랑 물이랑 우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또 카르노 맵을 사용해서 F1과 F2, F3에 대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그것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0과 1이라는 이 논리는 만들 수 있고 없고를 나타내거나 뭐 원두가 있고 없고 물이 있고 없고 우유가 있고 없고와 같이 가능성의 여부, 있고 없고의 여부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다는 뭐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논리를 나타낼 때는 좋지만 이거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걸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원두의 양과 물의 양, 그리고 우유의 양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이랑 우유는 충분한데 뭐 원두의 양이 뭐 너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가 없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을 따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PLC에서는 이렇게 이진수뿐만 아니라 양을 표현할 수 있도록 16진수라는 워드 형태로 나타내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이 아니라 16진수면은 대략 65,000 정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값을 나타낼 수 있는 1워드는 65,000 정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진리표랑 그 데이터를 같이 합쳐서 사용을 해야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XG5000이랑 XP 빌더 이렇게 두 가지를 켜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라는 걸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0이랑 1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10진수들 있죠. 1부터 65,000까지 대략 나타낼 수 있는 D라는 디바이스가 PLC에 있어요. 이 D라는 애는 그러니까 우리가 LS 산전에서 P라는 디바이스 명칭을 사용해서 입력과 출력을 나타냈었고 미쓰비시에서 사용하는 이제 Q 시리즈에서 말하는 입력과 출력은 X나 Y와 같은 디바이스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D라는 애도 디바이스 명칭이에요. X나 Y, P는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0이랑 1만 가질 수 있는 디바이스고 D는 16진수, 1워드라고 해서 16진수가 아니라 16비트죠. 16비트. 16비트를 갖는 1워드를 갖는 디바이스로서 0과 1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부터 65,000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비트가 16개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다른 걸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 스위치가 일단 있으면 비트 스위치가 눌리면 0, 안 눌리면 1 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값이 이제 P0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눌렸으면은 1이라는 값이 P0에 저장이 되고 안 눌리면은 0이라는 값이 P0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뭐 우리가 10이든 20이든 30과 같이 이상한 값을 얘에다 저장할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있고 없고를 표현하는 건 있고 없고라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램프를 통해서 그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건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보면
P0 그리고 P20. 왜 갑자기 간단한 거 하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랑 비교해 주려고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0이 있을 때 P20이 뭐 있다. 뭐 이렇게 뭐 P20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고 없고 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 스위치랑 램프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라는 건 값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을 저장하고 싶어요. 20. 그럼 20을 램프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20을 만약 켜졌을 때를 20이라고 하고 안 켜졌을 때를 0이라고 하면 나머지 숫자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1부터 19까지의 숫자들이 남아 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래서 램프로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워드 램프라는 애가 있는데 이런 애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숫자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숫자 표시기로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크기가 16비트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비트는 더블 워드라고 해서 다른 거고 16비트는 우리가 말하는 워드예요. 이걸로 한번 해보고 디바이스는 아까 말했듯이 D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D는 X랑 Y, P 같이 디바이스입니다. 옆에 숫자는 우리가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얘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D0이라고 해볼게요. D0. 그럼 얘는 이제 D0의 값을 표시하는 숫자 표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명령어를 새롭게 알아야 돼요. 명령어. 우리가 명령어를 쓰려면 코일을 다는 게 아니라 F10 눌러서 펑션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응용 명령 이렇게 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inc를 써주도록 할게요. inc는 이제 영어로 increase의 약자를 따온 것 같아요. increase가 영어에서 증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D0 이렇게 쓰면 D0 값을 증가시켜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달립니다. 그럼 D0 값을 언제 증가시키냐면 P0이 뭐 있을 때 증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생기나. 자, P0을 눌렀을 때 D 값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 값은 0이고요.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반전을 선택해 놔가지고 쭉쭉 올라가는데 푸시 버튼처럼 누를 때만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를 때만이라는 것은 누를 때만 P0 값이 1이 되고 손가락을 떼면 0이 되는 거죠. 눌렀을 때 이렇게 값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위치를 한 번만 누르면 D값이 1만 증가할 것 같은데 D값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한 번 눌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PLC는 한 번 눌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PLC의 기준이 뭐냐면 스위치가 눌렸을 때 닫힌 회로가 되면서 그 순간 전류가 흐릅니다. 그 전류를 감지를 해가지고 정보를 입력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르면 전류가 일정 시간 동안 흐르기 때문에 그 흐른 시간 동안 값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눌렀다고 해서 전류가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전류가 흘러서 값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값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정확한 값을 증가시키는데 어려움을 줘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눌렀을 때 10만 올리고 싶고 눌렀을 때 1만 올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현상은 되게 방해가 됩니다. 방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맨날 시켰던 거예요. 요 펄스라는 게 있는데 뭐 회사마다 명칭은 다릅니다. 양검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미쓰비시에서는 펄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회사에서는 미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됐을 때만 이 값을 증가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이 값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계속 누르고 있어도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 눌렀을 때만 증가하니까 그때만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n이라고 검출 접점이 있는데 얘를 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p0이라는 애가 1에서 0이 됐을 때 이 조건이 만족을 해서 그때만 값을 증가시키는 애입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값이 1이고 스위치에서 손가락을 뗐을 때는 요 P0의 값이 0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1이 되는데 얘는 1에서 0이 될 때만 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값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값이 증가하냐? 손가락을 뗐을 때 값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에서 0이 됐을 때 값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들 그 교실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원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는 순간 그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고 전원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는 순간 공기청정기가 꺼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선생님이 봤어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이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얘는 그대로 접점인데 출력해서 다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가 얘를 뭐 옆에다가 P를 달거나 N을 달면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만 합시다.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얘를 달아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증가하는 게 있으면 감소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것도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스위치인 P1을 눌렀을 때는 감소를 하게 만들어 볼게요. P1을 눌렀을 때 함수를 답니다. 그래서 INC가 증가였는데 DEC를 하면은 감소입니다. 감소. LS가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로 사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써놨어요. 증감이라고 해놓고 데이터 감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D0을 감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M0을 쓰면 다음에 M1을 썼잖아요. M1을 쓰고 같은 M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는 똑같이 D0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얘 D형을 쓰지라고 헷갈리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해주면, 우리가 써봅시다. P2 그리고 뭐 DC D1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데이터에 저장된 값이 빨간색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증가시킨 거는 D0 값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D들, D1부터 뭐 뒤에 있는 숫자들은 값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0 값을 모두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는 D0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D0의 값을 바꾸고 싶으면 당연히 D0 값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뒤에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D0에다가 우리가 저장했기 때문에 D0을 써야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쓰고 뭐 D1에다가도 다른 값을 넣었다면 또 D1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장된 값을 어디다가 저장했는지 기억을 해서 그 부분을 제어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하면은 또 눌렀을 때 엄청난 값이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눌렀을 때 1만 감소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양검출 변환 접점을 달아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쓰기를 하면은 데이터를 감소시키고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증감을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뭐 생산한 제품의 개수라든지 지금 갖고 있는 재고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 값들을 요 응용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고자 했었던 것은, 선생님은 얘네들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두랑 물이랑 우유의 개수가 있고,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에스프레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두와 물과 우유의 양이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레시피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원두가 1개 들어가지만 뭐 에스프레소 만들 때는 원두가 2개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만들면 원두의 개수가 1개가 감소하지만 에스프레소를 만들게 되면 원두의 개수가 2개를 감소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 했을 때 이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1만 감소시키고 뭐 얘를 달지 않으면 뭐 값이 요동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감소시킬 수가 없었죠. 그러면 1이나 2, 뭐 4나 5, 10이나 20처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증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또 다른 우리가 산술 연산자를 또 사용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